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 및 사건 사고들에 대해 썰을 풀어보는 코너 별꼬리당의 측정불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집이라고 대답들 하실 겁니다. 대다수 서민들에게 집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나 하는 인생의 흔적이자 훈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집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를테면 집값이라든지 세금 관련해서 말이죠.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A씨 또한 평소 집테크에 관심이 많고 공부도 나름 틈틈이 하시는 분으로서 현재 아파트 2채를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한 채는 부산에 살 때 취득한 아파트로서 2009년 10월 5일 1억 1천만 원에 취득을 하였고, 나머지 한 채는 충남 아산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015년 8월 25일 보존 등기를 하고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이 2채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 A씨가 누굽니까? 평소에 틈틈이 나름대로 집테크와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략도 세워둔 상태였죠. 여기 소득법 시행령을 보시면요, 소득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그 1항의 내용이 뭐냐면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건만 충족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가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부산과 아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고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부산의 아파트는 2009년 10월 5일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2015년 8월 25일 아산 아파트로 소유권 부전 등기도 되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부산 아파트 이전 등기와 아산 아파트의 보전 등기가 5년 이상이 차이가 나니 종전주택 구매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새 주택을 구매해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을 한 상태였고, 두 번째 조건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만 하게 되면 완벽한 1세대 1주택 특례자로 비과세 면제를 받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부산의 아파트를 2018년 7월 14일 2억 1천만 원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부산의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무려 1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A씨는 모처럼 와이프에게 명품 가방도 하나 선물을 하고 자신의 오래된 에마도 바꾸고 애들에게 최신형 노트북도 선물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장의 행복을 마음껏 만끽했던 것이었죠. 보는 저 역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한 기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이 A씨의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집테크의 보상을 가슴 깊이 새긴 A씨는 제2의 훈장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두어 번 뜨거운 불볕 태양을 느낄 때쯤 세무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건이 없는 거야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진짜 정말 하기 싫다. A씨 되시죠? 여기 세무서인데요. 양도세 신고가 누락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순간 A씨는 정신이 멍해지고 뭐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라고 의심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서는 2018년 7월 14일 양도한 부산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신고를 안 했다고 양도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A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1세대 1주택 특례로 비과세 대상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따졌으나 세무서에서는 그럼 소명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라는 얘기를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착각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봤지만 내용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A씨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관련 서류를 챙기고 세무서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도 함께 가지고 말이죠. 세무서에 가서 좀처럼 나오지 않던 A씨는 약 30분의 시간이 지난 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야 말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문제는 바로 취득 시기에 있었는데요. 이 취득 시기를 잘못 계산해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는 조건 기한을 넘긴 것이었죠. 확인을 해보니 아산 아파트의 잔금 청산일이 2015년 5월 15일이었고 사용 승인일은 2015년 5월 22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이 2015년 8월 25일로 소득세 시행령 제162조를 보면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그리고 제4호를 보시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 승인서 교부일, 즉 아산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일인 2015년 5월 20일로서 부산 아파트를 양도한 2018년 7월 14일에는 이미 3년이 넘어버린 것이었죠. A씨가 왜 이런 착각을 했냐면,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 시에는 잔금일날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축인 아산 아파트도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착각을 한 것이었죠. 결국 A씨는 양도세와 가산세를 합해 약 4,500만원의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자, A씨의 재테크 이야기는 결국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었는데요. 100세 장수 시대와 맞물려서 초저금리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A씨의 이야기가 결코 남일처럼 들리지 않아 씁쓸하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측정불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